큰 피해를 불러온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와 관련해 처음 불이 난 벤츠 전기차 EQE350의 배터리가 중국 파라시스 제품으로 확인돼 논란이 됐습니다. 국내 소비자에게는 생소한 업체인데다 세계 10위권 기업이지만 시장 점유율이 1%대로 업계에서도 존재감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애초 해당 모델의 세계 1위 업체인 중국 닝더스다이의 배터리가 탑재된 것으로 알려졌던 터라 낯선 브랜드가 등장하자 소비자들의 당혹감은 컸습니다. 게다가 파라시스는 중국에서 대규모로 리콜된 전력까지 있는데요. 리콜 이유가 바로 특정 상황에서 화재 위험이었습니다. 벤츠 측이 파라시스 배터리를 얼마나 탑재했는지 밝히지 않고 있지만 국내에는 파라시스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이 3천여 대 있는 것으로 파악돼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과 미국 일부 주는 2026년부터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공개할 예정인데요. 5개 회사가 75에서 80%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 그룹에 속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생산량의 부족, 경험의 부족이 품질 안정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는지 우려하는 건 분명하고요. 전기차 화재의 대부분은 배터리로부터 유발되는 게 현재까지 알려진 바고, 배터리 성능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면 배터리 실명제란 부분들이 이제 논의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번에 불이 난 차량의 배터리가 NCM 배터리라는 점도 주목할 만한 대목입니다. 현재 전기차용 글로벌 배터리 시장은 크게 중국이 주도하는 LFP와 한국이 주도하는 NCM 배터리로 나뉘는데, NCM 계열에서는 후발주자로 여겨지는 중국 업체의 NCM 배터리가 이번에 불이 난 차량에 탑재된 겁니다. 게다가 NCM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높아 주행거리가 긴 대신 안정성은 LFP보다 떨어지는데요. 그만큼 노하우와 기술력을 가진 업체를 더욱 신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불이 났던 기아 EV6 차량에는 국내 업체인 SK온이 만든 NCM 배터리가 탑재됐는데, 화재 당시 바로 열폭주가 시작되지 않아 큰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경우에 화재 확산 어떤 방지 시스템, 지연 시스템 이런 것들이 적절히 작동하면서 전체적인 열폭주로는 이전이 안 되고, 그 전에 차량을 끌어내서 완전히 수조에서 소화시킬 만큼의 여유가 있었다는 얘기죠. 결국은 똑같은 NCM 배터리를 하더라도 제조사나 제조국에 따라서 어떤 품질이나 안정성 면에서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파라시스 등 중국 NCM 배터리는 한국산 제품보다 30-40%가량 싼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벤츠가 파라시스와 손을 잡은 배경에는 가격 외에도 중국과의 전략적 관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벤츠 모회사인 다임러가 2018년 파라시스와 대규모 주문 계약을 맺은 데 이어 2년 뒤에는 아예 벤츠가 파라시스 지분 약 3%를 인수해 배터리 공동 개발에 나섰습니다. 그 사이 중국 최대 국영 자동차 회사인 베이징 자동차는 다임러 그룹 최대 주주가 됐는데요. 벤츠 같은 이 독일 제작사들하고 중국의 관계는 굉장히 끈끈해요. 차도 많이 팔고 그쪽 부품도 우리가 많이 쓰고 이런 주고받기에 대한 것들도 은근히 많아서 벤츠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가 왜 이걸 썼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벤츠의 EQE 차량이 문제가 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벤츠는 올해 4월과 7월 한국에서 EQE 일부 차량에 대해 배터리 문제로 리콜을 진행했고, 작년 5월에는 미국에서도 EQE 일부 차량을 배터리 관리 소프트웨어 문제로 리콜했습니다. 그로부터 2달 뒤 리콜 대상 차량과 동일한 모델에서 화재가 발생해 논란이 됐는데요. 해당 차량은 차고에 주차된 채 충전 중이지도 않은 상태에서 불이 났습니다. 당시에 불이 난 차량과 이번에 인천에서 불이 난 차량 모두 리콜 대상이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두 경우 모두 여름철 외부 충격 없이 장시간 주차됐던 차량이었다는 점에서 화재 원인이 열에 취약한 배터리나 다른 차량 문제에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입니다. 전기차 화재 진압이 어렵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인데요. 리튬이온 배터리 특성상 일단 불이 나면 열폭주 현상이 나타나 순식간에 온도가 800도 이상 치솟고 배터리팩 안으로 물을 직접 투입하기도 힘들어 기존 진압 방식으로는 불을 끄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이번처럼 지하 주차장에서 난 전기차 화재가 모두 대형 재난으로 이어진 건 아닙니다. 올해 5월 군산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쉐보레 볼트 전기차에서 불이 났는데, 해당 차량 한 대만 불에 탔고 다른 차량 2대는 스프링클러에서 나온 물로 파손되는 피해를 봤습니다. 피해가 적은 화재들은 본격적인 열폭주가 이뤄지기 전에 진압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와 달리 이번 화재는 열폭주가 순식간에 일어났고 스프링클러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스프링클러만으로 전기차 화재를 진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불이 다른 곳으로 번지는 것은 최대한 막을 수는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논문을 보면 화재 실험 결과 불이 난 전기차 위에서 스프링클러로 물을 뿌렸을 때 전기차는 전소했지만 옆차는 거의 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차 하부 스프링클러까지 작동했을 때는 전기차의 열폭주 현상도 절반가량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번 화재에서도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피해가 이렇게까지 크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전기차 등록 대수가 급증하면서 전기차 화재 건수도 늘고 있지만 화재 발생률은 전기차가 내연기관차에 비해 여전히 낮습니다. 주목할 점은 내연기관차의 화재 발생률이 감소 추세인 반면 전기차는 증가세를 보인다는 점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차량 노화 등으로 인해 전기차의 화재 발생률이 내연기관차와 비슷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관련 기관의 예측인데요.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면서 지하 주차장 출입을 막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지만 무턱대고 전기차를 제한할 것이 아니라 화재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전기차 배터리 이력제라든지 아니면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배터리의 자연 발화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 기준을 좀 만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배터리의 제작사별 안정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검증을 해서 국토부나 아니면 환경부 차원에서 어떤 지원금의 차등을 둠으로써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차별성을 두는 것도 중요하고, 일반 소비자들은 이제 수시로 이제 안전 점검을 통해 가지고 차량을 체크하는 안전 요령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